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조수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보기 보시면요, 그 측백 오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측백 오일에 관심 갖거나 또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더보기란을 찾아 들어가서 계속 연결해 보면은 저희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 홈페이지와도 연결이 되니까 오셔서 마음껏 필요한 자료들은 뽑아 가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무료입니다. 예. 자, 오늘은요 중국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관악구 신림동 산 1번지에 있는 그 서울대학교라는 곳인데요. 이 서울대학교가 그래도 저희가 학교 다닐 땐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곳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친중, 종중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가 강의 시간에 중국을 비판한다고 해서 지금 인권위원회를 그 학생 자치회라는 데서 이것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인민군들이 점령한 이 지금 뭐 6.25 상황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산차에서나 벌어지는 이런 무슨 위원회 이자들의 이런 행패가 백주대낮에 그것도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교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더더욱 한심한 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대학원의 이른바 자치회라는 곳에서 이런 그 만행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중국의 홍위병식의 이와 같은 만행이 중국의 문화 대혁명, 원화 다革命 이런 시기에 있었던 이런 정말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예의범절한 이런 만행이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게 벌어지고 있다. 지금 서울대 내에 이 중국 공산당 세력의 침투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서울대학교는 친중 종중의 핵심 소위 말하는 근거지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를 회멸시키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학생들이 그나마 좀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학생들이나 이곳을 졸업한 석박사과정들 혹은 뭐 교수급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많이 가죠. 미국에서 습득한 선진 기술, 고급 기술 또는 비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몰래 훔쳐서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도 보안의식이 전혀 없는 서울대 인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지금 시중에 나가서 물어보면요. 서울대요. 정말 식상해요. 그 학교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철폐시켜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홀로 시진핑 자료실을 설치해놓고 이곳으로부터 중국 통일전선부의 통전 전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한심하고 무지한 자들이 바로 어디다? 서울대학교다. 이런 얘기를 들으는 것입니다. 과거 모태동에 있던 중국의 대륙에서는요. 당시 문화혁명이 있었죠. 소위 백화제방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들고 나와서 무슨 만민이 평등한 양 역사를 때려 부시고 분서갱유를 했던 마치 진나라의 시황제처럼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바로 이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당시 홍위병들은 학생들이지만 교수들을 잡아서 끌어내고 인민재판을 벌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낫으로 비워 죽이고 이런 식의 정말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이런 만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와 같은 문화 대혁명의 불길한 징조가 대한민국 내에서도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악산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로부터 이런 일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아주 망측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위험한 상황에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빨리 폐교를 시켜서 없애버리는 게 좋을까요? 지금 친중, 종중,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충중! 중국에 충성하는 세력들의 침투와 행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강의 시간에 중국을 비판했어요? 중국을 비판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학부생들도 아니고 대학원생이라는 것들이 인권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과거 우리가 대학 다닐 때처럼 학부생들의 많이 대학원에 진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교생 출신도 많고 제가 졸업한 중문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박사과정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후배 교수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절대로 오지 마시라고. 여기는 지금 배울 것도 없고 그리고 중국 애들도 많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듣고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들었었는데요. 이번에 서울대에서 발생한 이 사회과학원 대학원에서 자치회라는 이름부터가 굉장히 요물스럽게 들립니다. 아주 기괴한 그로테스크한 이름으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학생회, 대학원회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자치회? 자치회이 뭐야? 이거 무슨 인민위원회 같은 냄새가 솔솔 나는데. 자, 그렇다면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의 대학원이 그들 자치회의 통치 대상물이 된다는 뜻이 되죠. 자, 언제부터 서울대학교가 자치구, 해방구, 소비에트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까? 교수와 직원들이 그들의 통치 대상이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교수의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들이 반론을 작성해서 대학 신문이나 학생 회보에 싣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건전한 토론하면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인권위원회를 소집한다고요? 자, 학문적으로 관점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학문적인 관점 차이가 왜 인권 문제로 바뀝니까? 중국 공산당이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나라입니까? 북한 사교 독재 체제가 인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입니까? 국가도 아닌 것이 국가라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의 국제 범죄 테러 집단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중국 공산당이 문화 대혁명 때 하던 짓을 받들어 와서 인권위원회에다가 해당 교수를 불러내서 조리돌림을 해버리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의 속국입니까? 자, 이거는 인권위원회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인민위원회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100%가 아니라 100만 % 이것은 인민위원회라고 보여집니다. 자, 소련 소비에트 시절 또 중국 공산당의 그 문화 대혁명 시절 그런 홍위병들이 진행하고 있는 인민재판 아닐까요? 자,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전쟁이 있죠. 뭡니까? Unrestricted Warfare. 무제한의 전쟁, 즉 초한전, 차오시엔짠입니다. 자, 이 중국 공산당의 저강도 침투 그리고 진지전 수법은 정말로 각양각색이고 다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공자학원을 전국 각 대학에 투입을 시키고 친중, 종중, 충중, 배양의 아지트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안에는 시진핑 자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마오이즘, 모태동 사상의 전파, 전진 거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교수님들, 여러분들 정말 반성들 많이 해야 돼요. 반성 안 하면 비 오는 날 풀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먼지 나도록 주워 맞아야지 여러분들 아마 정신 차리게 될 거예요. 지금 말입니다. 중국 유학생 학생회라는 조직이 서울대학교 내에 지금 조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들에 대해서는 중국 대사관, 중국 영사관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요. 학술 교류다, 장학금 지급이다,
연구원, 연구비 지원 등의 명목을 대놓고 각급 교수와 학생들을 중국으로 초청해서 코를 꿰고 있죠. 코 꿰는 방법은 다양하죠. 우선 금품은 줍니다. 두 번째, 융숭하게 식사 대접하고 술 대접합니다. 그리고 성상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중요한 자리는 동영상을 찍어놔서 다 이후에 협박할 때 중요한 협박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교들, 특히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 유학생들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이리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지금 학교 유지를 위해서 이들은 중국 유학생을 얼마나 많이 유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목을 메고 있죠. 그것이 불법이든 탈법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공자학원을 집중적으로 한반도 각지에 있는 대학에 침투시켰습니다. 자, 서방 국가는 어떠합니까? 서방 진영에서는 공자학원을 중국 공산당의 해외 공작기관 거점으로 간주를 하고 자국 내에서 모두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정반대로 연세대학교와 같은 22개 전국의 대학이 무려 33곳에 이 공자학원이 진출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 나와 있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또 차월 학회를 내세워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재계, 학계, 종교계를 가리지 않고 전국 구석구석에 친중, 종중, 충중 인맥을 구축하고 간첩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깨우친 우리들의 자유공화 시민들은 공자학원 실체를 알리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Chinese Communist Party out이라고 하는 CCP out을 지금 거리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자 지금 서울대학교 내에서는요, 이처럼 교수의 강연 내용을 문제 삼아서 인권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 볼 수 없는 꼴불견이죠. 이와 같은 작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대자보가 지금 나붙게 되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차이나머니, 중국으로부터 인입되는 돈들이죠. 이 차이나머니도 슬금슬금 한국 경제계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쌍용차를 이미 잡아먹었죠. 그리고 기술만 빼가고 쳐버립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금호 타이어는 어떻습니까? 금호 타이어도 인수한 후에 기술과 노하우만 습득한 후에 먹고 튀어버리는 이러한 도둑질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계 글로벌 사모펀드 어퍼너티 에코 파트너스는 SK 렌터카를 인수했고 롯데 렌털도 먹으려 하고 있죠. 국내 렌터카 1, 2와 2위를 모두 장악한 뒤에 중국 전기 자동차 업체 BYD와 손잡고 한국 자동차 시장 공략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다 못해 이제는 바야흐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계 사모펀드로 의심받고 있는 MBK 파트너스 역시 국제적 광물 기업인 고려아연의 공격적인 인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텐센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텐센트는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16조 규모의 게임 기업인 크래프톤의 2대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게임 기업 넷마블도 2대 주주입니다. 시프트업, 카카오 게임즈, 웹젠, 라인 게임즈, 액트5, 로얄 크로, SLL, 중앙 등의 게임 콘텐츠 기업 역시 2대 또는 3대 주주로 등극해 있습니다. 국민 메신저 기업인 카카오의 3대 주주이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대주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SLL 중앙을 통하여 JTBC와 중앙일보에도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고 합니다. 텐센트는 게임 기업인 넥슨에 대한 인수 또한 노리고 있습니다.
넥슨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한국 게임 산업 대부분이 텐센트 손아귀에 들어가는 형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텐센트는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이기도 합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페이먼트의 금융결제 중요 기업의 2대 주주는 중국 알리페이 소유주인 엔투그룹입니다. 마윈이 거기 회장으로 있죠. 이들 금융기업의 고객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겨 제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통제하에 있는 중국 IT 금융자본의 공격적인 한국 시장 침투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초안전이다. 이런 모든 현상을 중국 공산당의 모든 한계와 상상을 초월하는 Unrestricted Warfare, 초한전, 차오시엔짠 전법으로 우리는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의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벌어진 사실상의 홍위병들의 문화혁명에 가까운 이 작태가 너무나도 꼴불견이고 민망하기에 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이 폭로하고 비판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래 학교 게시판에 올린 대자보 전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학생들이요, 정문 앞에서 시진핑 자료실 폐쇄하라, 독재로 억압받는 친애하는 중국인들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하라라는 이런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대자보입니다. 사회대 자치회, 중국 공산당 비판을 혐오로 둔갑시키는 것이 인권인가? 작은 제목입니다. 서울대 사회대 대학원에 침투한 종중 세력. 최근 서울대학교 사회대 대학원 자치회가 강의 중에 있었던 A 교수의 중국 비판 발언을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학과 차원의 인권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나아가서 지금은 중국의 은밀한 침투가 대한민국 물론 전 세계를 향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외면한 자치회의 행태는 명백히 망국적이고 매국적인 도전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단호히 경고한다. 극단적인 통제사회로 치닫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와 시진핑 독재의 문제점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회는 이를 지적한 A 교수의 발언을 혐중으로 몰아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자치와 인권이라는 가면, 자치와 인권이라는 단어가 주는 민주적 환상은 사실상 전체주의적 프레임을 정당화하기 위한 언어의 위장일 뿐이다. 소비에트 역시 자치를 표방한 전체주의 기구였다. 이번 자치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언어를 가장한 사상 통제의 전형이다. 중국 공산당의 체계적인 통제와 감시, 인권 침해, 정치범을 이용한 장기 적출과 밀매, 시진핑 독재, 세계적 팬데믹을 유발한 코로나19 인공 바이러스, 전 세계를 향한 중공의 은밀한 침투에는 비겁하게 침묵하면서 중국의 참혹한 실태를 비판한 A 교수의 발언을 문제 삼아 혐중 운운하는 것은 지성의 탈을 쓴 사기이고 적극적인 매국이다. 중국 공산당의 서울대 침투 심각. 중국 공산당은 통일전선 전소를 통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은밀히 침투하고 있다. 서울대 안에도 중국 대사관과 연결된 중국인 유학생 조직이 존재하며 시진핑 자료실 운영은 그러한 침투의 상징적 결과이다. 일부 한국 기업인들은 중국 공산당 간부의 자제들을 서울대에 입학시키는 것을 일종의 뇌물로 활용하기도 했다. 자치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비굴하게 침묵하면서 중국의 실상을 폭로한 내부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이다. 친구로 위장한 전체주의, 중공은 우리의 적이다. 중국인들은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인들을 기만하고 착취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현재 시진핑의 중공이 마냥 우리의 친구일 수만은 없다.
한미동맹의 기틀을 무너뜨리고 동북 공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중화 민족에 복속시키려는 지금의 중국 공산당은 분명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시장을 열었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통해 자유사상이 중국에 전파되길 바랬다. 하지만 마오이즘과 중화사상에 기반한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는 자유를 밀어내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 30년의 교훈이다. 프랑켄슈타인이 되어버린 중국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자치와 인권은 망상일 뿐이다. 서울대가 마르크스 중공 놀이터인가? 서울대에는 다양한 중국인들이 존재한다. 중공의 간부도 있고 자녀도 있다. 대한민국 발전을 진지하게 본받아 새로운 중국을 꿈꾸는 이들도 있고 중국 공산당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있다. 트루스 포럼은 대한민국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중국을 지향하는 중국인들과 함께할 것이다. 서울대가 더 이상 마르크스와 중국 공산당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이며 그 용기를 억압하는 자에게 대한 단호한 경고이다. 자치와 인권을 빙자한 독재를 중단하라. 인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인권을 빙자하여 중국을 비판한 A 교수의 입을 막는다면 인권위원회는 인민위원회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권을 빙자한 독재이다. 중국 공산당 비판은 혐오가 아닌 인간의 양심이다. 자체와 인권을 빙자한 전체주의적 사상검열, 지금 당장 중단하라. 아울러 독재와 독재로 고통받는 친애하는 중국인들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진핑 자료실의 폐쇄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년 6월 19일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서울대학교 학생들 조직인 트루스 포럼에서 발표한 이 대자보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면서도 제 가슴 한쪽 끝에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70년대, 80년까지 우리가 본고사라는 입학 양식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했고요. 81년도부터 이제 학력고사만 보고 뽑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또 무슨 뭐 수능이다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있는 집 자식들에게 그 특전을 주는 그런 게 많죠. 네? 뭐 정시 모집이 따로 있고 뭐 수시 모집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갖고 정말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 갈 기회를 뺏어버리는, 마치 미국의 시민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외국의 학생들, 특히 중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국의 안타까운 유능한 학생들과 오버래핑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과대학교 79년도 입학했어요. 당시 법대가 160명을 뽑은 걸로 알고 있고, 또 78년도에는 계열로 뽑았다가 2학년 되면서 다시 또 법대로 오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당시에 그 79년도에도 봤더니 아버지가 중앙정보부에서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데 외국을 다녔다 그래갖고 그것도 중앙정보부 요원도 외교관이랍시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 법과대학을 외교관 특별 전형으로 아주 우스꽝스럽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일설에 의하면 제가 얼마나 진짜 친한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친한 친구라고 얘기하는 뭐 연대 로스쿨에 있는 교수라고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서울대 법과대학에 들어와서는 안 되죠. 들어올 자격도 없죠. 그 와이프는 지금 뭐 질병관리청 뭐 청장까지 하고 벼슬도 하고 있다 그러던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입니다. 특권을 활용해서 마음대로 특권을 이용한, 학교도 그냥 우스꽝스럽게 뒷문으로 가서 앞문으로 나오는 이런 건데, 제가 졸업한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같은 경우도 한 친구가 입학 신청이 끝났는데 중간에 왔어요. 무슨 뭐 외교관자니라 해서 우리는 졸업할 때까지 다 외교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훗날 국가안전기획부, 오늘날의 국정원이죠. 국정원에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위로 저 위로도 선배님들이 계신데, 하루는
태역한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 말이야, 그 대학 다닐 때 고아무개라는 친구 있었나? 그렇게 있었습니다 했더니, 응? 야, 그 녀석 애비가 우리 중앙정보부 출신인데, 지 아들놈이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에 연루돼서 뭐 당시 안기부로부터 혹독한 조사를 받고 뭐 고문을 받고 이러면서 그렇게나 우리 조직을 욕을 하더라. 그래서 자네한테 묻는데 진짜로 그런 애가 있었냐 물으시더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누구요? 고? 예, 있었죠. 그런데 그랬더니 야, 걔네 아버지가 우리 회사 출신이고 우리 회사 특혜를 받아서 대만에 가가지고 오랜 동안 근무를 하면서 애들이 전부 다 서울대학교 특례파로 갔다는 건데 사실이냐고. 그래서 제가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거짓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있었고 이러저러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하시더니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앙정보부 출신들, 국정원 출신들은요, 정말로 이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그 누구보다도 올바르고 확고부동이 되는데, 자, 이따위 것들이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국가의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사사롭게 개인의 이득을 취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특히나 이 지금 들어와 있는 중국 아이들, 그 다음에 친중으로 경사되어 있는 이런 서울대 내의 이런 사탄의 무리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요,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학교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확한 국립대학을 만들면 되죠. 어떻게 만들면 돼? 이승만 국립대학교 아니면 이승만 박정희 국립대학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저 서울대학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학교예요. 뭐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 있다고 개소리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 라틴어로 학교 빠찌에도 들어가 있고 뭐 노트 뭐 온갖 데 그 마크가 찍혀 있죠. 베리타스 룩스메아라는 게 지금 보면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정문은 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국립서울대학교가 마치 샤라고 쓴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죠. 공산당의 줄임말이죠. 아니면 뭐 계집, 술, 돈의 줄임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애들 키워서 옆에 친구들 지지밟고 경쟁에서 이겨서 좋은 직장 갖고 높은 데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리키는 그런 식의 썩어빠진 생각 가진 부모들은요, 개과천선하기 바래요. 네? 서울대학교 나와도 밥상머리 교육 제대로 안 받은 새끼들은 어른들이 젓가락 안 대도 먼저 집에 갖다 처먹는 그런 쌍스러움의 식사 예절도 아닌 개새끼들의 밥 먹는 법을 배우고 있어. 젓가락질 하나 제대로 할 줄도 몰라. 응? 밥상머리에서 어른이 손을 대야 그 다음에 내가 그 반찬을 먹을 수 있다는 이런 것도 모르는 쌍스러운 것들이 서울대학교는 뭐 할 거야? 고시 붙으면 뭐 하냐고? 이번에 봤잖아. 한동훈이, 최상목이 이런 개만도 못한 새끼들, 이런 것들이 국가의 장관이 돼서 되겠어요? 국민 여러분들 깨어나기 바래요. 예? 서울대 보낸다고 여러분들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자식놈이 여러분들은 후진 학교 나왔는지 몰라도 애들을 서울대 보냈다고 폼 잡지 마시기 바래. 결코 자랑 아니야 그거. 집에서 밥상에서 밥 처먹는 예절부터 똑바로 가르쳐. 어른 보고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예법을 갖추고 말이야. 공경을 써야 되는 거지 하대를 하는 거지 모르는 이런 무례한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가르쳐놓고 서울대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아? 역사도 모르는 짐승보다 못한 것들을 가르쳐서 뭐 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놈들이 지 ABM이나 알아볼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오늘 이 서울대학교에서 발생한 이런 정말 중국의 종속이 되어버린 중국 공산당의 놀이터로 변화되어버린 이런 한심한 서울대학교의 모습을 전해드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조금 더 분별하시고 올바른 판단하시도록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